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속된 말로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받는다, 또는 조강지처 버린 놈 치고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조강지처의 뜻은 무엇이며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글자와 발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게미조, 겨강, 어조사지, 아내처, 조강지처. 중국의 간체자도 똑같습니다. 발음은 짜오캉즈지, 짜오캉즈지.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品见之交不可忘，赵光之妻不下堂. 가난하였을 때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고생을 같이 한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한 글자씩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게미 조자입니다. 이 글자를 알려면 먼저 술지게미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충북 음성군 어느 농촌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막걸리를 담가서 시아버지와 동네 분들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술을 담가서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술 만드는 과정을 회상해 보면 먼저 고두밥, 즉 술밥이라고 하는데요. 밥을 아주 되게 지어 고들고들한 밥을 말합니다. 고두밥을 지어 식힌 다음 누룩과 섞어주고 물과 함께 항아리에 붓고 일정 기간 발효를 시키면 막걸리가 됩니다. 그리고 술을 먹기 전에 떠서 고운 체에 걸으면 막걸리가 나오고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먹어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주전부리로 단맛을 첨가하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지게미를 알았으니 지게미 조자를 살펴볼게요. 부수는 쌀미자이고요. 쌀미 더하기 성조, 합하여 지게미 조자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조씨는 중국의 한자와는 다르게 쓴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조씨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 중에 남명 조식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훌륭한 유학자셨죠? 자, 이번에는 겨강자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겨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벼를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으면 맨 겉껍질을 망교라고 하는데요. 땔감이나 거름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누런 쌀겨가 나오는데 주로 동물의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글자도 부수는 쌀미자이고요. 쌀미 더하기 편안강, 합하여 겨강. 결국 조강은 술지게미와 쌀겨라는 뜻으로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뜻하며 가난과 비천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먹거리입니다. 다음은 어조사 지자입니다. 혹시
어조사 지자의 부수를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 어조사 지자의 부수를 아신다면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조사지의 부수는 삐침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부수입니다. 그런데 어조사란 무엇일까요? 어조사란 실질적인 뜻이 없이 다른 글자를 도와주는 글자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지자는 뭐뭐하는, 뭐뭐하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바로 어조사입니다. 그 다음은 안의 첫자입니다. 안의 첫자는 본래 긴 머리를 만지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한자였는데 후에 일을 하는 아내를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처가, 처제, 처형, 공처가 등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성어로 현모양처도 있습니다. 자, 한 글자씩 살펴보았으니 조강지처의 유래를 알아볼까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는 크게 전한과 후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한을 다시 일으켜 세운 광무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어사대부를 맡았던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품과 풍채가 훌륭하고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무제는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사는 누나인 호양공주를 불러서 신하들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를 떠보았는데 그 결과 어사대부 송홍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무제는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 숨겨놓고 송홍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흔히들 고귀해지면 천할 때의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가난할 때의 아내를 버린다고 하던데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그러자 송홍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황공하오나 신은 가난하고 천할 때의 친구는 잊지 말아야 하며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했던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라고 대답하자 광무제와 호양공주는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 송홍의 대답에서 유래되어 오늘날도 어려울 때 고생한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의 올바른 선택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빛이 납니다. 만약 부귀영화와 권력의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성탄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